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나라 취재단이 지금 풍계리에 도착을 했죠. 했을 걸로 지금 일단 추정은 됩니다. 예. 어제 저녁 7시에 기차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게 예정대로 모든 절차들이 뭐 기차와 버스와 걸어가는 그 모든 일정들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오늘 오후 1시에 이 5개국 취재단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도착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인터넷 시설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원산에서 풍계리로 출발할 때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위성 전화라든지 취재진들이 가지고 있던 위성 전화라든지 심지어는 방사능 측정기 같은 어떤 그런 개인 장비들을 다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조치를 북한이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자국이나 뭐 어떤 경로로도 지금 현장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만 해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오늘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장 상황이 오늘 날씨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은 지금 비가 예보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문가들과 통일부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락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이 핵실험장 폐기 폭발을 한다고 하면 그걸 알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물을 갖다 놓고 인위적으로 폭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공지진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217개? 200여 개 그 지진 관측소에서 탐지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폭발물을 어느 정도 일정 양 이상의 폭발물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 지진 관측소에서 적어도 1분 안에 지금 폭발을 했구나라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화염이 좀 크게 일어난다면 미군의 장비로도 이 화염 자체를 식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은 되지 않지만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보려면 기자단이 다시 원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더라도 내일 정도는 되겠네요. 근데 최진봉 교수, 이게 현장의 위성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시설이고 여기에 전망대를 설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전망대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참석할 거냐 말 거냐에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도 있어요. 참석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을 두는 부분은 사실 저기 이제 피폭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저기에 여러 가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최고 존엄인 최고 지도자가 방사능에 어떤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망대를 세운 이유가 그래도 방사능 시설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전망대를 세웠다고 하는 영국 기자의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것을 예상을 두고서 저렇게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고 김정은이 왜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냐면 이게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가장 상징적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비핵화의 첫 단추를 본인이 끼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지도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함께 보고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50%대 50%인 것 같아요.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 전망대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방사능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 지어진 이유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폭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온다면 우리 기자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팽팽하게 지금 기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준 게 의미가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후에 북한이 다시 한번 좀 기존의 갑작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 딱딱한 조치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나와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또 외국 기자들과 함께 만나는 또는 직접적인 질의응답은 없겠습니다만 한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후에
어떤 조금 북한이 조금 더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간지가 좀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를 보니까 열차가 40km 시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산에서 이 풍계리까지 직선 거리로만 보면 한 4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400km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속 한 100으로 달려가지고 차로 고속도로로 가면 한 3, 4시간이면 도착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일단 원산역에서 제덕역까지는 기차로, 열차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 특별 전용 열차를 마련을 했는데 북측에서 이 열차의 시속이 35km라고 합니다. 35km? 예, 시속 35km로 열차가 거의 12시간을 달려야 제덕역에 도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어제 저녁 7시에 기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7시에 제덕역에 도착을 한 거고요. 12시간 걸려서. 예.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21km 남은 거예요. 풍계리까지. 제덕역에서 풍계리까지는요. 근데 여기가 비포장도로인데다가 산길이어서 차로 4시간을 들어가고요. 버스를 타고. 이 21km를 버스로 4시간을 들어가고 또 거기서 2시간을 또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걸어서 또. 예, 그러니까 총 20시간이 걸리는 셈인데요. 워낙에 이제 뭐 길도 안 좋고 산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가보고 싶은 취재 장소잖아요. 예. 이 취재 경쟁도 욕심이 굉장히 나죠. 치열했는데 와 정말 이 여정을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갔다는 건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어요. 본인들의 나라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다고.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웃음을 지으면서 뭐 북한에 오게 되면 도로 사정이라든가 철도 사정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민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남한의 고속철도가 북한에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런 풍계리의 팩폐기와 관련된 부분을 전망할 수 있도록 여러 기자들을 부른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신 기자들, 영국 기자가 이 원산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이 기사를 좀 하나 송고를 했었는데요. 예. 기차를 타기 전까지 본인들은 거의 뭐 황제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큰 호텔에 좋은 호텔에 기자들만 묵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대하는 어떤 북한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핵폐기 비핵화와 관련된 첫 단추, 첫 시작이고 이것을 또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교통사정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좀 최선을 다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진위를 좀 보여주려는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제 기자들이 타고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창문을 다 막아놨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군사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 산악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저기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기자들이 가다 보면 외부의 환경을 찍다 보면 혹시나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산악 지역에 군사 시설이나 군 기지가 있었을 가능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보겠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어떤 그 북한의 생활 태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봤을 때 밖의 내용이 황폐해졌다거나 아니면 석회암이 있어가지고 막 나무가 없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외부에 알려지는 북한의 모습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추기 위한 이유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풍계리 가는 그 길 자체가 철도도 제대로 안 나와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주변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와주기에 첫 번째라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식목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뗄감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예를 들면 뗄감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황폐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첫째는 군사시설이 있었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 북한의 어떤 그 열악한 환경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혹시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노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커튼을 내리고 못 보게 한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취재단의 좀 소식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태웅호 공사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지금 국정원 산하연구소에 직이 있었는데
글을 사직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책을 냈죠. 이 예. 책을 내면서 이 국회에서 이 책 출판 기념회를 굉장히 성대하게 해서 이제 국내의 관심도 그렇고 북한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그 책 낸 9일 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젠데요. 지난해 1월부터 근무를 했던 국가정보원 산하연구소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이 직을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뭔가 이 북한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네. 국정원이 좀 뭔가 북한을 의식하느라고 태영정 공사를 이제 사퇴시킨 게 아니냐. 예,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으니까. 예, 라는 예. 어떤 그런 시선들도 있었는데 일단 태영호정 공사는 누가 뭐라 한 게 아니라 자진 사퇴한 거다. 내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서 스스로 사직을 했다. 예. 자진해서 그만뒀다는 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마치 누가 압력을 넣어서 그러는 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왜 사직하게 됐는지는 차후에 남북 관계가 평가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좀 네. 정치적인 좀 해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정부의 북한의 대북 정책하고 태영공사 얘기하는 건 지금 상반되고 있거든요. 네, 태용호 공사 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습 통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책을 또 쓰고 여러 가지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조금 맞지 않는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산하 연구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태용호 전 공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사태와 관련하면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그 자체가 어떤 다른 이면적인 어떤 사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예. 아마 정말 본인이 뭔가 조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 책을 발간을 하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예. 아마 태용호 전 공사가 이러한 어떤 북한의 비난 성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3층 서기실의 비밀이라고 하는 정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북한 주민들도 모르는 책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책을 쓰시고 본인이 뭔가 외부적인 활동을 정부의 현 기조와는 좀 다르게 좀 예. 편안하고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아마 생각으로 사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자유롭게 하면 신변 안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경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변 경호 문제는 지금하고 전혀 달라질 게 없다고 하고요. 예. 일단 지금 어떤 그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명 안팎의 전담 경호팀과 차량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